이름만 들어도 숨이 살짝 가빠지는 절기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시점, 그러나 아직은 절정에 이르지 않은 어딘가 여유와 긴장이 공존하는 계절의 문턱이다. 햇살은 이미 강렬해졌고 공기는 점점 눅눅해지며 사람의 몸은 자연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한다. 아직 괜찮다는 생각과 곧 힘들어진다는 예감이 교차하는 이 시기,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소서는 24절기 가운데 11번째 절기로 태양의 환경이 105도에 이르는 때를 말한다. 양력으로는 대체로 7월 7일경에 해당한다. 작을 소와 더울 서라는 이름처럼 본격적인 큰 더위인 대서에 앞서 찾아오는 작은 더위의 시작이다. 그러나 이 작다는 표현은 결코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위가 서서히 힘을 키워가는 과정, 즉 여름의 본색이 드러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소서는 단순히 덥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연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기 직전에 긴장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서의 유래는 중국 고대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절기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농사는 계절의 흐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절기 구분은 삶의 나침반과도 같았다. 우리나라 역시 이 절기를 받아들여 농경생활에 맞게 활용해왔다. 소서 무렵은 장마철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논밭의 물 관리가 매우 중요했다. 이때의 비는 농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들은 하늘을 보며 농사의 성패를 가늠했다. 비가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적으면 작물이 타들어갔다. 그래서 소서는 단순한 더위의 시작이 아니라 풍년과 흉년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했다. 소서와 관련된 전설이나 이야기는 다른 절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민간 신앙과 구전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대표적으로는 소서가 지나야 진짜 여름이 온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체감한 자연의 흐름을 압축한 지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소서 무렵에 나타나는 특정한 바람이나 구름의 모양을 보고 그의 날씨를 점치는 풍습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아침 안개가 짙으면 장마가 길어진다고 믿거나 저녁 하늘이 붉으면 더위가 심해진다고 여겼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오랜 세월 축적된 관찰의 결과이기도 하다. 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습열이다. 단순히 기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습도가 함께 올라가면서 체감 온도가 크게 높아진다. 이 시기에는 땀이 잘 마르지 않아 몸이 쉽게 지치고 식욕도 떨어지기 쉽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소서 무렵부터 보양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삼계탕이나 보신탕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며 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계절에 맞춰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생활 의례였다. 더위를 이기기 위해 차가운 것만 찾기보다는 따뜻한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하는 이열치열의 지혜가 담겨 있다. 소서에 특별히 정해진 의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행동규범과 관습이 형성되었다. 논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물기를 정비하며 병충해를 막기 위한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벼농사에서는 이 시기의 관리가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농부들은 새벽부터 들러나가 땀을 흘렸다. 이러한 노동 자체가 일종의 의례처럼 여겨졌고 자연에 대한 순응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풍습과 놀이 역시 소서의 특징을 반영한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물과 관련된 활동이 많아졌고 아이들은 냇가나 강가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어른들은 그늘 아래에서 부채를 붙이며 담소를 나누었고 마을 공동체는 함께 더위를 이겨내는 방식을 찾아갔다. 부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름을 상징하는 생활문화의 일부였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소서 무렵에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도 있었는데 이는 상대방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소서와 관련된 속담도 여름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소서 지나야 더위가 온다는 말은 지금의 더위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경고이자 준비의 메시지다. 또 소서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속담은 농경사회에서 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속담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압축한 생활의 지혜다. 구전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로 풀어주며 자연을 이해하는 감각을 전해주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소서의 의미는 다소 희미해진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중요성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절기를 기준으로 한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소서는 단순히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에어컨과 같은 현대적 기술에 의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몸의 리듬을 자연에 맞추는 지혜 역시 중요하다. 최근에는 소설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도 등장하고 있다. 전통 음식 체험, 절기 교육 프로그램, 농촌 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절기 교육은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소서 맞이 건강식 나눔 행사나 여름철 안전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이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절기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소서는 단순한 덥기 시작하는 날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삶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메시지다. 그늘의 소중함을 깨닫고 물 한 잔의 시원함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을 다잡는 시간. 소서는 그렇게 우리를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여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